안녕하세요. 프린시플 영어의 박찬두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품사와 더불어 영어 문법 공부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평소에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문장 성분 수업이 그 학생들에게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장 성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성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다시 말해서 문장을 만드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문장 성분이란 영어 단어들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품사, 즉 영어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 이 8가지의 품사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영어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하면서 각 단어들이 어떤 역할로 사용되는가 하는 개념이 또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성분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 2번 서술어, 3번 목적어, 4번 보어, 5번 수식어. 이렇게 문장 성분은 총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장 성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장 성분의 이름들이 무슨 어라는 말로 끝이 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순서를 살짝 바꿔서 2번의 서술어부터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문장의 진정한 주인이며 가장 찾기 쉬운 문장 성분이 바로 서술어이기 때문입니다. 2번 서술어 verb. 서술어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술어는 무엇하다, 무엇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다로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서술어로 사용되는 단어, 즉 품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많은 문법 책들에서 서술어와 동사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술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명칭들의 통일성을 위한 것입니다. 문장 성분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다른 문장 성분들이 이름이 어로 끝이 나는데 혼자서 동사, 이름이 사로 끝이 나면 무언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술어라는 명칭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예문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Stella is a doctor. 스텔라는 의사이다. 이번 문장에서 서술어, 즉 해석이 뭐뭐다로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is를 포함해서 MR is, 과거형은 was, 대표는 be, 한데 묶어서 비동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 이 비동사라는 녀석들은 무엇이다 또는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동사들이고요. 어찌됐건 해석이 뭐뭐다로 끝이 나니까 문장에서 비동사는 서술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John studies economics. economics는 경제학이라는 단어고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좌는 경제학을 공부한다. 이번 문장에서 서술어, 즉 해석이 뭐뭐다라고 끝이 나는 부분을 찾으면 studies, 공부한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다, 무엇 하다, 뭐 먹다, 생각하다, 믿다, 되다 이런 식으로 무엇 하다 라고 끝이 나는 무엇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부르고요. 이런 일반 동사들이 해석이 뭐뭐다로 끝이 나니까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입니다. Steve can repair a car. repair는 수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스티브는 차를 수리할 수 있다. 자,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또 한번 서술어를 찾아볼 텐데요. can repair, 수리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can, 할 수 있다, repair, 수리하다. 이 할 수 있다와 수리하다가 한데 합쳐서 수리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합쳐져서 해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다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할 수 있다일까요? 수리하다일까요? 수리하다, 수리할 수 있다. 바로 수리하다 이 부분이 좀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본동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리할 수 있다에서 수리하다보다는 할 수 있다 쪽이 무언가 좀 더 보조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는 보조한다 해서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어찌됐건 앞에 있는 조동사 can과 뒤에 있는 본동사 repair가 한데 합쳐서 수리할 수 있다 한 번에 해석이 되었죠. 그래서 서술어를 찾을 때는 한 번에 표시하고 해석이 뭐뭐다로 끝이 나니까 같이 서술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 subject 주어란 서술어를 행하는 주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문장에서 서술어란 무엇하다, 무엇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다로 끝이 나는 말인데요. 서술어를 먼저 문장에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누가 해? 혹은 무엇이 그렇단 말이지? 바로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있는 이가 라는 조사를 붙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고요.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 즉 단어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으면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명사 상당어구라는 아이들이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 상당어구란 이 상당하다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사 자체는 아니지만 명사랑 비슷한 그런 어구들이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명사랑 비슷한 어구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Bob is a scientist. scientist, 과학자라는 말이죠. 밥은 과학자이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이 문장에서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는 바로 이다, 다로 끝이 나는 is가 서술어가 되겠고요. 이제 주어를 찾아봅시다. 과학자이다. 누가? 바로 밥이. 그래서 이 밥이 주어입니다. 밥이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밥은 과학자이다. 밥이 과학자이다.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었고요. 이 밥이라는 단어의 품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밥은 누구? 누구의 개념이었죠? 혹은 무엇? 누구나 무엇에 해당하는 개념을 우리는 명사라고 배웠고요. 어떤 대상의 이름입니다. 밥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따라서 명사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렇듯 명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is intelligent. intelligent는 지적인, 똑똑한 이란 뜻의 형용사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는 지적이다, 똑똑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해석이 뭐뭐다로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찾으면요. 이다, 바로 is가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 지적이다. 누가? 그가. 그래서 he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해석이 있는 이가 스타일로 되어졌습니다. 이제 he라는 단어의 품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라는 말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니까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듯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To try your best is important. try 소유격 best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서술어, 즉 뭐뭐다로 끝이 나는 부분을 찾으면 바로 이다, is입니다. 이제 주어를 찾아볼게요. 뭐가 중요하죠? 너가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 부분 전체가 다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품사 고민을 좀 해보면요. 여기 to tr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이 to 부정사가 이번 문장에서는 무엇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 해석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동사 하다를 무엇하는 것이라는 스타일, 즉 명사 스타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다음 네 번째 예문입니다.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foreign language는 외국어이고요. learn은 배우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재미있다. 자, 서술어를 찾으면 이다, 바로 is이고요. 되물어 봅시다. 뭐가 재밌다고요? 외국어가 재밌나요? 그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것 전체가 재밌다. 즉, 이것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 learning이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동사 원형의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이 동명사도 동사 하다를 무엇하는 것, 명사 스타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명사도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 예문입니다. That he won the award is surprising. 자, 먼저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무엇이라는 점, 무엇이라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음, win, won, won. win의 과거형이 또한 won이고요. win은 어떤 경기에서 이기다,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다, 상이나 상금 등을 타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award는 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가 그 상을 탔다라는 점은 사실은 놀랍다. 자,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서술어를 찾아보면 is, 이다. 여기 서술어 한 개 찾았지요? 자, 다음 탔다. 서술어를 찾았습니다. 서술어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주어도 두 개입니다. 누가 상을 탔지요? 그가 주어이고요. 다음입니다. 놀랍다. 뭐가 놀랍지요? 상이 놀랍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놀랍습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that부터 award까지 전체가 놀라운 겁니다. 따라서 that부터 award까지 이 전체가 바로 이번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가 그 상을 탔다라는 점이 사실이 있는 이가가 붙는 바로 이것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that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죠. 주어는 무슨 품사 자리였습니까? 바로 명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용된 이 that절은 명사절이라고 불리면서 주어 자리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he said is false. 자, 이번에는 접속사 what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접속사 what은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일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다음, false는 거짓의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이 is false, 거짓이다. 자, 이제 서술어 한번 찾아볼게요. 이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맞죠? 말했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맞죠? 서술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각의 주어를 찾아볼게요. 누가 말했나요? 그가, 주어. 그 다음 거짓이다. 뭐가 거짓이죠? 그가 거짓인가요? 그렇지 않고 그가 말했던 것, what부터 said까지 이것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 what절이 주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어는 무슨 품사 자리였죠? 바로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what절은 명사절로서 주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3번 목적어 object 목적어란
서술어를 행하는 대상입니다. 목적어는 우리말로 을를 또는 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서술어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누구에게 한다는 거야? 혹은 누구를 한다는 거야? 혹은 무엇을 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어떤 동사의 의미에 처음부터 을르리나 에게라는 말을 붙여서 그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그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는, 즉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으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사와 비슷한 말, 명사 상당 어구들도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 상당 어구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명사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명사 상당 어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사와 비슷하니까 명사처럼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있는 예문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like cheese. 나는 치즈를 좋아한다.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뭐뭐다로 끝나는 부분은 좋아한다, like입니다. 자, 다음 좋아하는 주체, 즉 누가 좋아하죠? 좋아하는 주체, 바로 나입니다. 서술어를 행하는 주체, 그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죠.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즉 cheese입니다. 서술어를 행하는 대상, 그것을 목적어라고 하죠. 주어에는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요. 목적어는 을를에게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자, 각각의 의미, 각각의 해석을 우리가 적용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어, 나는, 서술어, 좋아한다, 목적어, 치즈를. 자, 다음입니다. 치즈라는 단어는 누구 혹은 무엇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대상물의 이름이니까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loves you. 그는 너를 사랑한다. 이번 문장에서 서술어는 사랑하다, loves입니다. 자, 다음 사랑하는 주체, 누가 사랑하나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체, 따라서 주어.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너. 서술어를 행하는 대상,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석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어, 그는, 서술어, 사랑한다, 목적어, 너를. 다음, 목적어 자리에 쓰인 you라는 단어는 무슨 품사일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너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름을 대신한다,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적어에 관해서 한 가지 사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을을 또는 에게로 해석해서 동사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세 번째 의문부터 확실하게 적용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She wants to study abroad. abroad라는 말은 해외에서, 해외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보면 원한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죠. 다음, 누가 원합니까? 원하는 주체는요, 그녀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녀는 원한다. 자, 여기 서술어 다음에 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긴 어구든 길든 짧든 상관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목적어 처리, 을을에게로 해석해서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그녀는 원한다. 이것을 원한다. 을을이라고 해석하니까 자연스럽죠. 따라서 이 부분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자, 다음 목적어 자리에 to study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to study라는 말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 study를 붙인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무엇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무엇 하는 것 마치 명사처럼 그 스타일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녀는 원한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목적어니까 을 붙여서 원한다. 동사에 즉 서술어에 연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것을 보았고요. 네 번째 예문입니다. We enjoy talking about sport. talk about 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입니다. 자, 이번에도 즐긴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먼저 찾았고요. 즐기는 주체. 누가 즐기죠? 우리가 즐깁니다. 따라서 주어. 서술어보다 뒤에 있는 말을 길던 짧던 어떤 모양이든 신경 쓰지 말고 한데 모아다가 목적어 처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즐긴다. 이것을 을 처리 가능하죠? 따라서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talking 사용되었네요. 이렇게 동사 원형 talk에다가 ing를 붙인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동명사도 무엇 하다 동사를 무엇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명사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따라서 문장 전체를 다시 정식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즐긴다. 스포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동사, 즉 서술어에 연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They say that Brazil will win this World Cup. 이번에 win은 월드컵이 대회 개념이니까 이기다 보다는 우승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접속사 that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접속사 that은 무엇이 라는 점, 무엇이라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이번 문장에 사용된 서술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해석이 뭐뭐다 라고 끝나는 부분, say 말하다, will win 우승할 것이다. will 할 것이다. win 우승하다. 따로 보지 말고 합쳐서 우승할 것이다. 같이 보니까 같이 합쳐서 서술어 표시를 했습니다. 자, 각각의 주어를 찾으면 누가 말하죠? 말하는 주체, 그들이 주어. 누가 우승하죠? 브라질 주어.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접속사 that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한다. 서술어 뒤에 있는 말이 길던 짧던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모양이든 신경 쓰지 말고 한데 묶어서 목적어로 처리해서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보라 했거든요. 그들은 말한다. 이것을. 괜찮죠? 자, 그래서 that부터 월드컵까지가 이것을 을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목적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어 동사 관계가 있네요. 따라서 절이라고 부를 거고요. 목적어는 무슨 품사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은 말한다. 브라질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점을 우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목적어니까 을 붙여서 말한다. 동사에 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절, 즉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She teaches students math. 서술어, 가르치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누가 가르치죠? 가르치는 주체, 그녀가 주어. 자, 이제 서술어 뒤에 있는 어구들을 판단해 볼게요. 그녀는 가르친다 학생들을 을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목적어. 그런데 뒤에 있는 수학을 가르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수학을 얘도 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또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 있네요.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에게라고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보세요. 에게도 목적어 해석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을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괜찮죠? 자, 어쨌건 에게 목적어, 을도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 있는데요. 목적어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목적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때는 종류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앞서서 나오는 에게라는 해석의 목적어를 indirect object, 한국말로는 간접 목적어, indirect, 간접적인, 그리고 뒤에 있으면서 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direct object, direct,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4번 보어, complement. 보어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보충 설명이라고 할 때 보어자를 가져다가 보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보어의 특징, 동사 뒤에 있는 말이 주어와 의미상 관련을 가지면서 주어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 말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라고 불려집니다. 목적어 뒤에 있는 말이 목적어와 의미상 관련을 가지면서 목적어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 말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하여 목적격 보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명사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주어는 누구이다, 주어는 무엇이다, 혹은 목적어는 누구이다, 목적어는 무엇이다 라고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누구 혹은 이 무엇이라는 개념이 바로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형용사가 보어로 사용될 때에는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주어는 어떠하다, 목적어는 어떠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형용사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어떠한 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예문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을 묶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Jack is a firefighter. firefighter, 소방관. 의미를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예문. Jack is brave. brave는 용감한. 이제 각각의 문장들의 구조와 그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Jack은 있는 이가 주어, is 이다 서술어. 전체를 합쳐보면 Jack은 소방관이다. 자, 여기 소방관이라는 말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소방관이죠? 바로 잭입니다. 따라서 이 소방관이라는 말은 주어는 누구이다, 주어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로서 주어랑 관련이 있으니까 바로 주격보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다음, Jack is brave. 잭은 주어, 이다 서술어, brave 용감한. 누가 용감하죠? 바로 주어인 잭입니다. 따라서 이 brave도 주어는 어떠하다 라는 말로써 주어랑 의미상 관련을 가지죠. 주어랑 의미상 관련을 가지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있는 말이 주어는 누구, 무엇이다, 주어는 어떠하다. 이렇게 주어랑 관련이 있으면 주격 보어인 것입니다. 자, 다음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소방관, 누구, 무엇, 바로 명사이죠. 명사가 보어로 사용되니까 잭은 소방관이다, 주어는 누구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었고요. 주어는 누구이다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주어랑 목적어는 서로 같은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brave, 용감한, 어떠한. 어떠한은 형용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사용될 때에는 위에서처럼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같다라고 볼 때에는 주어는 누구이다, 주어는 무엇이다, 이것이 같은데요. 잭은
용감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보다는 주어는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같지는 않은 관계라고 합니다. 왜 같지 않다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같다라는 것은 주어는 누구이다, 주어는 무엇이다가 될 때 같은 것인데 잭은 브레이브다. 말이 안 되죠. 잭은 용감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같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주어는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바로 형용사 보호인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예문 그리고 네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She made Bob her assistant. assistant. 조수, 도우미, 보조. 문장의 구조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들었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누가? 그녀가. 은는이가 주어. 서술어 뒤에 있는 말을 목적어 해석, 그러니까 을르리나 에게라고 해석하면서 서술어에 붙여보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만들었다 밥을 어떠하게. 그러면 이 밥을 요까지는 을를 처리가 되니까 목적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her assistant는 뭐냐? 문장 전체적으로 의미를 합쳐보면 그녀는 만들었다 밥을 자신의 조수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수로. 누가 조수죠? 그렇습니다. 바로 밥이 그녀의 조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her assistant는 목적어는 누구이다 라는 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made Bob happy. happy, 행복한 적어 놓고 들어갈게요. 이제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들었다, 서술어, 다로 끝나니까 누가, 그녀가, 은는이가 주어. 다음 주어 서술어 뒤에 있는 말, 서술어 뒤에 있는 말을 을르에게로 연결해 보라 했죠. 그녀는 만들었다 밥을 어떠어떠하게. 밥을, 을를 처리가 가능하니까 목적으로 할게요. 다음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누가 행복하죠? 바로 밥입니다. 따라서 이 happy는 목적어인 밥과 관련을 가지면서 목적어는 어떠하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수, 누구, 누구 혹은 무엇, 명사라고 했죠. 자,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목적어는 누구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밥은 그녀의 조수이다. 목적어는 누구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럴 때 우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결국은 같은 대상이다 라고 봅니다. 자, 다음 happy, 행복한, 행복한은 어떠한이라는 개념의 단어로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보러 올 때에는 같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같아지려면 목적어는 누구이다 혹은 목적어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밥은 해피이다. 밥은 행복이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같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형용사 어떠어떠하니 지금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밥은 어떠하다. 밥은 행복하다. 이렇게 목적어는 어떠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는 같으냐 같지 않으냐 혹은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수식어. 수식어란 다른 어구에 직접적으로 의미를 추가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줄 수 있는 말입니다. 수식어의 특징. 수식어는 없어도 남은 어구들로 문장이 성립됩니다. 즉, 없어도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같이 있어야지만 문장이 성립되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란 것들이 있는데요. 수식어는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없어도 되는 존재이니까 결코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식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수식어로 사용되는 품사, 즉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먼저 형용사적 수식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 모양, 수량 등을 설명해 주는 말로서 명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떠한이고요.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누구 혹은 무엇입니다. 수식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에 자신의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형용사의 의미를 명사의 의미에다가 한번 직접 붙여 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누구, 어떠어떠한 무엇. 형용사의 의미를 명사의 의미에다가 붙였을 때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준다면 형용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꾸며준다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다음,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방금 전에 형용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독점해서 꾸며준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이 부사는 형용사가 독점하고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뺏어오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다른 전략이란 형용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나머지 전부를 다 차지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등이 있습니다. 부사는 기본적으로 언제에,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뭐뭐다, 형용사는 어떠한, 부사는 우리가 방금 전에 짚어본 것과 같은 의미들, 그리고 문장은 주어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부사의 의미를 여기 적혀 있는 다른 어구들의 의미에 직접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에 동사한다. 어디에서 동사한다.
잘 어울리네요. 얼마나, 어떠한, 얼마나, 어떠하게. 자, 형용사와 부사에다가 얼마나라는 부사적 의미를 붙여보았습니다. 자연스러웠죠? 다음, 언제의 주어는 뭐뭐 한다. 어디에서 주어는 무엇한다. 어떻게 주어는 뭐뭐 한다. 자, 부사의 의미를 문장 전체에 붙여보니까 이 또한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아래 예문들을 통해서 수식어가 어떤 개념이며 수식어로 사용되는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Jimmy is a hard worker. 이번 문장에서 여기 hard라는 단어는 성실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장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Jimmy는 성실한 일꾼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수식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수식어는 그 특징이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되는 말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수식어의 기본 개념은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붙여주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들을 우리가 좀 가려보면서 정말로 없어도 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Jimmy는 주어니까 생략할 수 없겠죠. 꼭 있어야 되고요. is, 이다, 서술어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Jimmy는 이다 하고 끝나면 뭔데? 말이 안 되니까 worker도 생략할 수가 없겠지요. 보호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hard 한번 가려볼까요? Jimmy는 일꾼이다. 없어도 되네요. 따라서 이번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hard, 성실한이었습니다. 다음, 이 성실한이라는 의미를 어디에다가 붙여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hard가 수식해주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꾸며줄까? 이 의미를 어디에다 붙여줄까?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붙여봅시다. 지미는 성실한 일꾼이다 해서 성실한 지미 아니죠? 성실한이다 아니죠? 성실한 일꾼. 여기 성실한은 일꾼이라는 말에 의미를 붙여줬습니다. 즉, hard는 worker를 수식했는데요. worker는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 무엇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hard는 명사를 수식하면 바로 형용사, 즉 형용사적 수식어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Isabel speaks fast. 이자벨은 빠르게 말한다. 자, 이번 문장에서도 생략이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Isabel은 주어니까 생략할 수 없겠죠. speaks, 말한다. 서술어니까 생략할 수가 없겠고요. 여기 fast를 한번 가려볼게요. Isabel이 말한다. 없어도 되죠. 자, 따라서 여기 fast가 지금 생략이 가능한 부분, 즉 수식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생략 가능하니까 수식어. 자, 그러면 이 fast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여줄 것인가? 다시 말해, fast가 어떤 말을 꾸며주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저벨은 빨리 말한다. 빠른 이저벨입니까? 그게 아니라 빠르게, 빨리 말한다. 여기 speaks라는 말을 꾸며줘야 되겠는데 speaks는 말하다, 뭐뭐다로 끝이 나니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가 아닌 말을 꾸며주면 모두 다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가 아닌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fast는 바로 부사입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Peter is very tall. 피터는 매우 키가 크다.
자, 이번 문장에서도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피터는 주어니까 생략이 안 되겠고요. is, 이다. 서술어니까 생략이 안 되겠고요. 자, 만약에 Peter is까지만 쓴다면 피터는 이다. 말 덜한 느낌이니까 생략할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러면 여기 very를 한번 가려보고 나머지들로 문장 선입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피터는 키가 크다. 그래도 이다라는 is 다음에 tall이 있으니까 피터는 키가 크다. 말이 되죠. 결론적으로 생략이 가능했던 부분은 바로 very였습니다. 그렇다면 very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괄호치고 수식어. 그러면 이 very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붙여줄지, 즉 very가 수식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피터 아니죠. 매우 이다 아니고요. 매우 키가 큰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tall은 키가 큰 어떠한이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tall은 형용사이고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명사가 아닌 아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very는 바로 부사입니다.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y live quite happily. quite는 상당히, 꽤, 상당히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하면 그들은 산다, 상당히 행복하게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이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 즉 생략해도 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산다. 어, 이까지만 적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들은 산다. 이렇게 해서 말이 되니까 얘네들 둘 다 생략이 가능한 수식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말을 꾸며주는지, 즉 어떤 말의 의미를 붙여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happy부터 볼 텐데요. 그들은 산다 상당히 행복하게. 이 행복하게를 어디다 붙여줄 수가 있죠? 행복하게 그들입니까? 아닌데. 행복하게 산다. 산다에 붙여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자, 이 happy는 산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명사가 아닌 다른 말들을 꾸며주면 바로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가 아닌 동사 liv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happy는 부사입니다. 다음 quite, 상당히라는 말은 또 어디에다 붙여줄 수가 있을까요? 즉 어떤 말을 꾸며주는 것일까요? 상당히 그들, 상당히 산다, 어색하고요. 상당히 행복하게. 괜찮네요. 자, 그렇다면 quite는 happy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happy는 부사였습니다. 즉 명사가 아닌 아이죠. 명사가 아닌 아이를 꾸며주면 quite도 부사다.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Fortunately, he passes the audition. 오디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오디션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행사이죠. 자, 다음 fortunately는 다행스럽게도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번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갈 텐데요.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바로 쉼표 때문입니다. 쉼표를 찍는다라는 것은 쟤는 별개예요 라는 어떤 구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fortunately
없어도 문장이 성립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오디션에 통과한다. 없어도 되죠. 자,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fortunately를 우리는 했고요. fortunately를 수식어로 볼 것이고요. 이제 fortunately가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사실 주어보다 앞에 쉼표 찍고 나오는 말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볼까요?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주어는 이렇게 한다. 다행스럽게도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어찌됐건 명사가 아닌 대상을 꾸며주니까 fortunately도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연습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봅시다. Exercise, question.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을 쓰시오. 1번입니다. My father cooks very well. 가장 먼저 다로 해석이 끝나는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서술어를 찾으면 요리한다. 바로 cooks 서술어가 되겠고요. 이제 주어를 찾아봅시다. 서술어를 찾고 난 이후에 물어보세요. 누가 해? 혹은 무엇이 그렇단 말이야. 누가 요리합니까? 아버지가, 은는이가 주어지요. 다음, 서술어 뒤에 있는 말이 목적어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목적어는 서술어 뒤에 붙어서 을르리나 에게라는 해석이 되며 을르리나 에게라는 의미로 서술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나의 아버지는 요리하신다. 매우 잘 매우 잘 에게. 을을 모두 이상하죠? 그럼 목적 아니네요. 다음, 주어는 어떠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면 주격 보어일 수도 있는데요. 나의 아버지가 매우 잘?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한번 가려봅시다. 나의 아버지는 요리하신다. 말이 되죠? 아, 생략이 되네. 생략할 수 있다면 바로 수식어, modifier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His daughter is a famous actress. actress는 여배우입니다. actor, 남자 배우, ESS를 붙이면 여성형 명사가 돼서 actress, 여배우가 됩니다. 자,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볼게요. 해석이 다로 끝나는 부분, 이다. 네, 여기 is가 서술어였고요. 이제 주어를 찾아봅시다. 유명한 여배우라고 하는데요. 누가? 그의 딸 은는이가 주어이고요. 다음, 그의 딸이 유명한 여배우다. 누가 여배우라고요? 그의 딸이. 아, 주어는 어떠하다. 주어는 여배우다. 주어는 누구이다, 무엇이다, 어떠하다. 아무튼 주어랑 관련된 말이니까 actress는 주격 보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famous는 어떤 역할입니까? 어떤 문장 성분입니까? 가려볼게요. 그의 딸은 여배우다. 말되죠? 즉,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문장 성분 중에 수식어였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Generally, people hate mosquitoes. mosquito, 모기죠. 자, 그러면 이번 문장에서도 서술어부터 찾아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싫어한다, 다로 끝나니까 이 부분이 서술어이고요. 이제 주어 찾아봅시다. 누가 싫어해? 사람들이, 은는이가 주어이고요.
동사 뒤에, 즉 서술어 뒤에 나오는 말을 을르에게 해석을 붙여서 서술에 한번 연결해 보라고 했죠.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것을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generally는 뭡니까? 여기 쉼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얘는 따로 동떨어져 있어서 없어도 되는 존재였어요. 생략 가능하니까 수식어. 다음 4번 문제입니다. Chris tells us many interesting stories. 먼저 서술어 찾아볼게요. 말한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누가 말해요? 크리스가. 은는이가 주어이고요. 서술어 뒤에 을르에게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크리스가 말한다 우리를. 좀 어색한데요? 하지만 바로 넘어가지 말고 목적어의 두 번째 해석인 에게도 붙여봅시다. 크리스는 말한다 우리에게. 에게도 목적어죠.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면 목적어 중에 무슨 목적어? 에게, 간접 목적어. 영어로 indirect object. 그러면 뒤에 을를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네, 이야기들을. 그래서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을 직접 목적어, 영어로는 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무엇입니까? 가려봅시다. 크리스는 말한다 우리에게 이야기들을. 충분히 말되죠? 자, 그렇다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 친구들은 생략 가능. 어떤 문장 성분이다? 네, 바로 수식어였습니다. 다음 5번. I think Peter a hero. 서술어부터 찾으면 생각한다. 서술어.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죠? 나는 혹은 내가 생각한다. 은는이가 주어고요. 자, 그 다음 서술어 뒤에 있는 말을 을르에게 붙여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피터를. 괜찮네요. 영웅이라고. 누가 영웅이에요? 피터가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히어로는 목적어는 누구이다, 무엇이다, 목적어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네요. 따라서 목적격 보어. 여기까지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여 이해하고 암기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영어 문장을 분석하고 또 조직할 때에 이러한 지식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